왜 듣기가 말하기보다 더 중요할까요?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통을 잘하려면 말솜씨만 좋아지면 된다고,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곧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 사람됨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없고, 그러면 나를 똑똑하지 않다고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할 줄은 알아도 들을 줄은 모릅니다. 진짜로 잘 듣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잘 듣는 사람은 상대에게 관심과 친밀감, 그리고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음이 서러워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할수록 더 서럽고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읽는 사람을 만나 조용히 들어주고 당신이 고통을 건너가도록 붙들어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떻게 들어야 들을 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공부든 일터든 친구, 관계든 사업이든 듣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요히 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한 심리학자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겉으로는 한 사람이 한 문장, 다른 사람이 한 문장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마음만 표현하려 애쓸 뿐 듣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글자에서 듣다라는 글자는 귀뿐 아니라 마음과 한결같음을 함께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또한 하늘이 인간에게 귀와 눈을 두 개씩 주고 입은 하나만 준 이유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덜 말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듣기는 도덕적 수양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핵심입니다. 공자는 듣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강조했고, 듣는 것은 지식을 넓히는 일일 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듣는 능력은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선하게 합니다. 노자는 사람을 아는 것은 총명함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남을 이해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부족함을 깨달아 완성해 간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듣는 마음은 평화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영혼은 맑고 고요하여 혼란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고집과 오만을 내려놓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성품의 표현이며 듣기는 수행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인내하고 겸손하며 큰 자아를 내려놓아 타인을 자신보다 앞에 두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치켜 세우며 내 의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감정 지능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의 말과 표정, 속 감정과 의도를 듣지 못합니다. 대화 중 상대가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자기 말을 하는 습관은 대화를 끊고 질을 떨어뜨립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흥미없는 대화에 집중하지 못해 쉽게 산만해지고 결국 상대가 전하려는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반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잘 듣는 사람의 마음은 밝은 거울 같아서 만물을 비추며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하여 창조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 통달한 이들 또한 듣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옛 왕조에는 간언하는 관직이 있었고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듣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충신의 간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당나라 태종은 어진 이를 간관으로 뽑아 인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조언을 들을수록 기뻐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넓은 그릇으로 민심을 들었기에 당의 융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희제 또한 그러하여 강이 건융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제업을 열고 태평을 이룬 군주는 대개 듣는 법을 알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하여 백성을 생각하고 민심을 들으며 하늘의 이치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뛰어난 지도자들 또한 말보다 듣기를 중시합니다. 겸손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고요함, 인내,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과 통하고 옳고 그름을 더 분명히 보며 거짓말과 가짜 선의와 가짜 모습에 속지 않고 내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솔직하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말의 진위를 가르고 창조의 크고 넓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찾고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여 스스로의 선량하고 소박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듣기의 전제이며 교만한 사람의 내면은 자만과 편견으로 가득하여 타인을 듣기 어렵습니다. 또한 듣기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고집과 오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출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성품의 표현이며 잘 듣는 사람의 마음은 밝은 거울처럼 만물을 비춥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하여 언제든 창조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인생을 통달한 지혜로운 이들은 듣기의 이로움과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듣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9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기만 하면 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청자가 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내가 듣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질문의 형태에 따라 효과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같은 질문은 더 긴 이야기를 이끌어내어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고 예,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은 대체로 확인과 명료화에 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엇이었나요? 왜 그랬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가 이야기를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대화를 자신이 점령합니다. 대화에서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있다면 상대가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 재진술하지 못합니다.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은 상대가 말한 핵심을 요약해 확인하는 것인데
듣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들은 내용을 자기 언어로 풀어 재진술하지 못하고 알겠어처럼 넘어가곤 합니다. 넷째, 대화 중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연구는 멀티태스킹 시 수행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대화 중에 뉴스나 SNS를 보면 대화의 일부만 잡고 중요한 뉘앙스와 감정을 놓쳐 가치 있는 반응이나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상대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같은 짧은 격려는 상대에게 동기를 주고 나는 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충분히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주 말을 끊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내면 대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기 말을 마치고 싶어 하고 당신의 의견은 환영받기보다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설령 끼어들 기회를 줘도 상대는 이미 실망해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눈맞춤이 부적절합니다. 대화 중 방안을 두리번거리면 듣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고 반대로 과도한 눈맞춤 또한 서툰 청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세련되게 하려면 가끔 시선을 살짝 옮겼다가 다시 대화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좋습니다. 여덟째, 자주 깊은 숨을 쉬거나 한숨을 쉽니다. 상대가 말할 때 깊은 숨이나 한숨이 잦다면 집중을 잃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잘 듣는 사람은 호흡이 더 고르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홉째, 너무 일찍 조언을 합니다. 누군가가 불평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주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 조언보다 감정의 에너지가 가라앉는 것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감정이 진정되어야 효과적인 해법도 보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 멈춰 좋아요를 누르고 오디오 지혜의 눈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듣는 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들을 참고해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집중해서 듣기입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며 집중이 없으면 상대가 전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고 호감도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을 끄거나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집중해서 듣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감상에 가깝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몰입해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나 강연처럼 원래 집중하기 쉬운 상황에서뿐 아니라 눈앞의 대화에서도 그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습니다. 둘째, 공감하기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는 표시입니다. 상대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 하고 숨은 의도까지 읽어내면 더 적절한 응답이 가능해져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듣기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듣기입니다. 뉴스나 강의, 길 안내를 들을 때처럼 핵심 메시지를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주요 아이디어를 집중해 잡고 말의 구조를 파악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예시와 근거를 함께 보십시오. 이는 단순 집중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화 흐름에 참여하는 더 어려운 듣기입니다. 넷째, 듣는 동안 산만해지지 않기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면 일을 잠시 미루거나 꼭 해야 한다면 상대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해 마친 뒤
이어가십시오. 대화가 사적인 일들로 자꾸 끊기면 상대는 불편하고 미안해지며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순간에 질문하기입니다. 핵심을 확인하는 질문은 당신이 대화를 따라가고 있고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질문이 타이밍을 잘못 만나면 대화가 막히고 주제를 내 쪽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가 흐름을 주도하게 둡니다. 질문은 기억해 두었다가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는 동안 내 차례에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면 상대의 말을 놓치게 됩니다. 여섯째, 평가하고 분석하며 듣기입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 가족이나 판매자 의견을 듣고 비교하듯 이 듣기는 정보를 평가 분석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긍정적 반응으로 응답하기입니다. 눈빛, 고개 끄덕임, 맞장구, 몸짓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상대가 말한 내용을 곱씹어 다시 정리해 말해주면 정말 듣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되묻는 질문을 더하면 훌륭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도 질문이 끝날 때까지 끊지 않고 핵심에 맞게 답하는 것이 적극적 듣기의 한 형태입니다. 여덟째, 객관적인 태도 유지하기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고 객관적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되 자신의 기준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 앞에서 가능한 중립적 시각을 두고 적절한 언어로 소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유부단하게 아무 말이나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의심 때문에 공감 자체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아홉째, 판단과 강요를 하지 않기입니다.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의 관점을 막는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주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화에서 자아를 줄여 진짜로 상대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내 관점이 늘 옳을 수는 없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더 완성됩니다. 열째, 몸짓 언어에 주의하기입니다.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상대가 지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신호를 줍니다. 집중된 눈빛, 고개 끄덕임, 적절한 표정, 몸을 약간 상대 쪽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11째, 절대 끊지 않기입니다.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청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가 말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끊기면 상대는 불쾌해지고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아집니다. 당신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할 수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법을 압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이 옳고 인정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는 것이고 조언을 들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과 지혜가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멈춰서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글 한 편을 완성하려면 며칠을 고생하고 시 한 편을 쓰려면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그것이 내 작품이 되면 내 눈에는 가장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솔직히 충고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산에 돌이 옥을 갈아준다는 말처럼 타인의 의견은 내 부족함을 고치게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내 글이 최고라고 우기면 설령 곁에
직언해줄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 기록에는 말실수를 지적받고도 끝까지 억지 변명을 하며 내 말이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우겼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식의 변명과 강변은 매우 해롭고 배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태도는 좋은 쪽으로 흐르는 물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기의 기록에는 조매라는 시에서 몇 가지 꽃이 폈다를 한 가지 꽃이 폈다로 바꾸자는 조언을 듣고 즉시 고쳐 시의 맛이 더 살아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성현도 실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면 용기 있게 고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가? 허물이 있어도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이 있고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고치는 일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 수행이므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남의 충고를 들을 수 있음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용기 있게 고칠 줄 아는 사람만이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다듬어 마침내 높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는 당 태종이 대신들에게 현명한 군주일수록 신하들이 직언한다. 사람은 스스로를 보기 어렵다. 내 장단점을 말해보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대신이 좋은 말만 늘어놓자 태종은 나는 부족함을 듣고 싶다. 그대는 아첨만 한다. 오늘은 공개적으로 장단을 논해 훗날의 거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당나라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태종의 통찰과 듣는 태도였습니다. 위의 예들은 후대에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을 듣고 진심으로 고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아를 내려놓고 사사로움 없이 타인의 기여를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재능 또한 더욱 빛납니다. 옛사람들은 총명함과 지혜는 다른 경지라고 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귀 기울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을 따릅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침묵하고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본받아 고집과 억지 변명을 버리고 듣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듣기는 내면의 깊이이고 말은 신중함의 교양이며 침묵은 수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면 되지만 남은 생을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말은 깊은 학문이며 평생의 수양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결정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입에서 봄바람 같은 향기를 내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이가 있고 쉬지 않고 말해도 가시가 가득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지나서야 저는 듣기는 내면의 깊이이고 말은 신중함의 교양이며 침묵은 수양이라는 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듣기는 내면의 깊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한 사람이 편안히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이 집중해 들어주는 순간입니다. 듣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입니다. 한 젊은이가 생물을 좋아해 연구를 하며 성과를 내다가 어느 날 중요한 파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젊은이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집중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유명한 학자는 젊은이를 칭찬하며 정말 영감을 주는 대화 상대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똑똑함은 말솜씨가 아니라 듣는 능력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중을 끌지만 듣는 사람은 친구를 끕니다. 떠들며 불편하게 만들기보다 집중해 듣는다면 남은 인생 내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함으로써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삶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맞이하십시오. 둘째, 신중함은 교양입니다. 한 격언집에는 자신을 닦는 데는 마음을 맑히는 것이 요체이고 세상과 관계할 때는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 한 재능 있는 인물이 젊을 때 말을 많이 하고 날카롭게 말해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연회에서 남을 놀리다 되래 조롱당해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조정의 관직에 올랐지만 어느 날 조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의심을 불러 관료들에게 고립되었고 끝내 모함을 받아 목숨까지 잃었다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신중함은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을 때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누군가 잘 나갈 때 군중 앞에서 허물을 들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워도 말은 절제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며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무의미한 말이 모든 골칫거리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말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문제를 불러오고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됩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교양입니다. 셋째, 침묵은 수양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항아리를 싣고 가다 지나가는 이가 실수로 깨뜨렸는데도 그 농부는 그대로 걸어갔고 친구가 왜 보상받지 않느냐 묻자 고의가 아니고 이미 깨진 걸로 다투면 남의 웃음만 산다고 웃으며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깊을수록 말이 없고 사람이 안정될수록 말을 아낀다는 속담처럼 성숙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말다툼은 남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신도 괴롭혀 결국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소리보다 더 나은 명료함입니다. 삶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자기 풍경을 바라보며 자기 길을 걸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한 것입니다. 말보다 생각을, 입보다 이성을, 소란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양입니다. 한 시인은 귀가 영혼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참고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십시오. 우리 모두 입가에는 미소를, 눈에는 맑음을 지니고 세월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 또한 듣기입니다. 회사나 조직의 성장과 성공에서 리더의 듣는 능력은 결정적 요소가 되곤 합니다. 대만 기업들의 한 기준이자 TSMC 회장 장중모우의 성공 비결 중 하나도 기꺼이 듣고 이해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연설에서 듣기를 거듭 강조했고 젊은 시절의 삶의 인식으로 성공의 비결은 듣는 것이며 듣기는 말하기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리더에게 5가지 자질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소통 능력인데 특히 듣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전달되어야 효과를 내는데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만큼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성공 이유를 묻곤 하는데 나는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을 오랜 세월 갈고 닦아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리턴 파트라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세운 매트 블룸버그도 자신의 경영 경험을 CEO로서의 조언으로 책에 담으며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부하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artup CEO A Field Guide to Scaling Up Your Business라는 책에서 그는 특히 창업 초기에는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조직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CEO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는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아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다양한 영역에서 피드백을 찾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구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왜 피드백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모두 피드백에서 큰 이익을 얻습니다. 특히 처음 CEO가 된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경험 많은 CEO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이 사회와 조직이 당신의 판단과 성과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것이 변화에 맞춰 개선하는 유일한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둘째, 피드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드백에 동의하든 아니든 방어적 태도 없이 듣는 것이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팔짱 끼고 논쟁만 하면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피드백에 관심 없다는 신호만 줍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박하기보다 질문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지 내 의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피드백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음은 그것을 성장 계획이나 행동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개선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골라 그곳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동료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용이 열려 있을수록 실행 가능성도 커집니다. 피드백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때 당신은 제자리 걸음인 CEO가 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며 듣고 난 뒤 실제로 행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암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오디오 지혜의 눈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철학과 인생의 교훈, 오래도록 남는 가치들을 함께 나누며 좋은 가치를 널리 전해 이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으로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